SNS의 장점과 단점인데, SNS가 지금 우리가 1번 SNS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까지 올 때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SNS의 장점과 단점은 극과 극이에요. 이 극은 좋은 쪽의 극이고, 이 극은 나쁜 쪽의 극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에 완충장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애매한 곳이 있어야 좋다가도 여기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쁘다가도 여기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완충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만 존재해요.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닌 애매모호한 거는 SNS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만 존재합니까? SNS는 좋은 것과 나쁜 게 극과 극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 장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장점은 첫 번째는 우리가 볼 때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는 뭘 해야 돼? 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추구하기가 가장 좋아요. 어떤 권리입니까? 자기의 행복 권리 추구죠. 가장 큰 장점은 SNS에는 자기 권리를 추구하는 용도로 굉장히 좋아요. 자기 권리.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SNS예요. 현실 사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자기 권리 추구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소통이. 비록 일방적인 소통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사이버상에서. 사람은 사람인데 대상인 사람들이죠. 즉 나와 관계가 아닌 나의 권리를,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용도에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간, 거리 관련되어 있는 제한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갖게 됩니까? 이 사람들에 관련되는 게 전 세계 글로벌로 어디서든 간에 접속을 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즉 이 사람을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권리를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관계는 관계인데 무슨 관계일까? 이 관계는 인간관계도 아니고, 그죠? 인간관계는 분명히 아니라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프라인에 살아가는 개인적인 사람관계냐? 또 사람관계도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사람관계도 아니면 제3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3의 관계. 이건 누군가가 연구해서 명칭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아니고 사람관계도 아닌,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관계가 지금 무엇인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자기의 행복 권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행복을, 권리를 추구하는 용도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관계가. 이게 장점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온 거죠. 이건 새로운 기회예요. 위험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실험도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실체는 명확하게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나쁜 게 있죠.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자기 권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오로지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잘 살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자기만 행복하면, 오로지 뭐만 되면 성과 위주의,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으로만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여기에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기의 일상을 굉장히 막 오픈시키고 뭐하고 있다. 그거 왜 합니까? 자기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하려고 하는 것 뿐이야. 문제는 뭐냐면 타인의 행복은 관심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열심히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열심히 밥상 찍어서 올리고, 열심히 경치 찍어서 올리고, 열심히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이 어땠다, 감정이 어땠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분과 감정이 전달이 안 돼요. 이 기분과 감정은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접속돼서 그거를 보는 사람, 그거를 듣는 사람의, 즉 상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뭐에 의해서 자기 행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기분과 감정이 자기 자신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사람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기서 자기는 좋아서 올렸는데 상대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상대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감정이 어떻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상대, 재밌죠? 권리가 어떻게 돼요? 상대는 어차피 상대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죠. 이 권리가 닥터야 됩니다. 이 정반대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의 이 사람이라는 이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 새로운 관계는 이 권리 추구와 그 다음에 상대의 권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대립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제 제3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립. 자기 권리와 상대의 권리가 부딪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기의 권리와 상대의 권리가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파괴죠. 둘 중에 하나가 이기든 지든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지만 끝나는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SNS상에서는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좋은 감정이니 감정을 나누면서 희노애락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행복만 존재하는 이런 단점적인 것들이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 만드냐면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폭력적이면서 좋은 쪽에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 쪽에는 한번 확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슈화가 돼서 대박나요. 여기는 뭡니까? 인기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여기서 대박날 수도 있어요. 왜? 요게 맞물리도록 가면은 놀랍게도 인기 대박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사람이 주어졌던 이 자체에 동화가 되는 현상, 그거를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해요. 군중심리가 놀랍게도 이 SNS상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에 의한 군중심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감정을 착각하는 현상에 의해서 군중심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 좋대. 내가 보기에도 내도 좋거든. 내가 행복 추구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좋거든.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쪽으로 계속 몰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여. 그게 군중심리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인기에 엄청나게 끌 수 있어요. 좋은 점이죠. 근데 정반대가 작용하면 쟤 나쁘대. 굉장히 좋은데 원래는 오프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쟤 나쁘대 해서 만약에 이거를 마녀 사냥하듯이 사냥하기도 딱 좋고 문제 일으키기도 딱 좋고 이것이 군중심리로 만약에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완전 매장돼 버려요. 여기는 사회에서 대박나는 거고 여기는 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파벌이 만들어지게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 중심의 파벌이 만들어져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권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SNS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좋다라고 인정을 하고 뭐라고 간 사람들은 한꺼번에 글로 다 쏠려요. 편향돼요. 즉, 이 개인 파벌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으로 편향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 유명해요. 그러면 SNS상에서는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 뒤져요.
아닌가요?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뒤져요. 왜? 마녀사냥 된다고요. 딱 좋아요. 이 사람들 까는 얘기니까. 그럼 마녀사냥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이 권리를 추구하는 것에 맞는 얘기를 올리게 되면 대박나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여자들은 빨개 벗는 거고요. 남자도 신났잖아요, 그냥. 바로 팔로우 몇 명 됩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돼요. 놀랍게도 막 비판하고 깝니다. 까면 깔수록 반대급부로 대중심리거든요. 이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는 더 우렁차게 외칩니다. 더 벗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인기 엄청 끌어요. 놀랍게도 점점 그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SNS에서는 오로지 뭐만이 존재해야 되냐면 자기 행복만이 존재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빨개 벗는 것보다는 상대 보는 거 더 재밌잖아. 자극적인 게 더 재밌잖아. 제가 보니까 더 재밌는 거야. 그게 존재하는 데가 바로 SNS. 극과 극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과연 장점으로 가게 할 거냐 단점으로 가게 할 거냐는 게 관건이에요. 그럼 문제는 그렇게 만약에 이 SNS상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만약에 그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맞을까? 맞을 확률은 맞는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SNS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의, 언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소통의 창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편향돼 있는 곳을 소통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요?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한 거예요. 공산주의보다 더한 거예요. 던져보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자꾸 무엇을 하냐면 거기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들어요. SNS에는 합의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반대급부가 존재해요. 자, 근데 누가 아프대. 그리고 너무 정말 막 재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우리 가끔 보면은 나오죠, SNS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글로 막 몰려서 엄청나게 도와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건 좋은데, 그건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좋은 면이 있어요. 그렇게 몰리는 게 좋은 면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정반대로 봤을 때 한방이에요. 그것도. 이 한방이 존재하는 데가 바로 SNS예요. 즉, 양극화 현상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SNS에 조금 이상한 사진을 하나 올렸어. 그러다 막 퍼졌어. 그거 이제 계정 차단했어. 그러다 내가 어느 순간에 다른 곳에서 뭔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됐어. 과연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예전에 있던 20년 전 사람, 나 기억도 안 나던 걸 가지고 그걸 끌어와가지고 그걸로 만약에 논란 삼아버리면 그걸 한 방에 가요. 꼴배기 싫은 사람 하나가 만약에 거기에 한번 달려붙으면은 이게 이제 안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SNS에는 적도 악도 없고 그 다음에 뭐만 존재하냐면 오로지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이상한 관계들이 형성이 돼서 계속 합의 힘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지진 나서 도와준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렇게 모으고 함께 가고 이렇게 갈 때는 좋겠네, 그죠? 굉장히 좋잖아요. 군중심리 때문에 그래요. 군중심리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군중심리는 자기의 개인 의사에 반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리고 그걸 향해서만 가는 심리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해요. 아마 심리포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감정과 의견과 감정을 얘기를 할 때 감정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군중심리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SNS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감정이. 착각하는 현상. 자기가 생각한 것도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 있거든. 이미 가상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그 생각이 조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작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자아를 상실하게 돼요. 이 SNS의 장점과 단점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이
자아상실이에요. 아무리 SNS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SNS에서 거기에서 내가 일상화를 삼고 SNS에 관련된 것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아가 다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아상실이라고 보면 돼요. 자, 바로 대중에 관련되어 있는 이 군중심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아가 무조건 상실이 돼요. 자아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왜? 사이버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한 번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사이버상에서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right now. 오늘 외에는 없어요. 미래가 어디 있어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은 팔로워가 100만 명 있다가 100만 명 중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적으로 확 돌아서면 100만 명의 적이 생기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 한 방에. 내일이 없어요. 근데 인간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나 사람 사회도 아닌 이상한 사회가 인간에 관련되는 자아가 모두 상실되어 있는 군중심리만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오로지 대립관계만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SNS예요. 그러면 이게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잘 몰라요. 왜? 세계 추세가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위험해요. 위험해. 특히 이 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해요.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이거를 조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뭐 빅데이터 기술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인간과 관련되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모여서 하루에도 수억, 수십억 개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반적인 관련된 이 군중심리를 어느 한 사람이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의한 권력이, 전 세계의 권력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해요. 굉장히 위험한 단점이에요. 어쩌면은 세계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너무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 점들이 많죠. 지금 현재는. 좋은 것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쁜 것도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악은 최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최고의 좋은 점은 최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곧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똑같아요. 의식과 무의식은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그랬죠. 내가 오늘 아파. 왜 아파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게 내가 오늘 아파. 아픈 이유는 내가 지금 무의식이 그걸 치료하기 때문에 아파지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으면 안 아파. 자, 그러면 기억의 해류현상, 상처의 해류현상이 생겨서 내가 치료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아픕니까? 안 아파요.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상처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의식과 무의식은 정반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공존하고 있어요. 극과 극이. 너무 극단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극단적 이기주의는 거꾸로 얘기하면 극단적 합리주의이기도 해요. 합리주의는 합리주의인데 너무 극단화돼 버린 거야. 그거는 오로지 군중심리밖에 없어요. 대중심리. 대중화되는 거야 그냥. 그럼 나는 놀랍죠? 분명히 자기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거예요. 없는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곳이 바로 SNS예요. 그래도 행복이잖아. 내가 느끼면 행복은 내가 느끼는 거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거든. 나만 행복한 곳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거를 만약에 치료에다 쓸 때 일시적으로 이 사람을 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럼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SNS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대신 때 됐을 때 끌고 나와야 돼요. 끌고 나와야 돼. 끌고 나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넣으면 안 돼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일부 필요할 때 쓰는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인간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을 중심으로 인간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누구냐? 주체. 인간입니까? 여기에? 이 주체가. 주체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망이 주체지.
우리는 그 속으로 끊임없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블랙홀은 언젠가는 싹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귀려고 그러면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만져보고 보고 냄새 맡고 뭐하고 이거 안 중요해요. 여기 들어가 있질 않으면 사람을 못 만나 이제 잘못하면 그런 사회가 곧 도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SNS에는 단점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함께 공존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장점과 단점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